알면 당신도 법테라. 와우, 여름이다. 해변의 여인. 속 시원한 법률 사이다 한잔 하실래요? 법테라 MC 김효룡입니다. 이게 뭐야 이 여름에 방 안에만 처박혀 있어. 시원한 변호사 친구 신유진입니다. Summertime, I wanna make it to the summertime. 네, 속 시원한 법률 바닷가 법테랑으로 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제가 오늘도 좀 시원한 노래, 그것도 이제 여름 노래로 시작을 해봤는데 신비야 궁금한 거, 네. 예, 그냥 처박혀 있어 하면 되는데 네. 처박혀 있어. 왜 발음을 아, 방송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튀어야지. 아, 쟤 뭐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음을 일부러. 그냥 안 해. 뭔가 짓눌러. 음. 처박혀 있어. 예. 아무튼 자, 충격 고백입니다. 네. 얼마 전에 72년간 저를 짝사랑했다는 그이에게 사랑 고백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 고백을요? 네. 무슨 간담이 서늘해지는 소리입니까? 지금 두 쌍둥이야 지금 아빠께서. 그러면은 72년간이나 사랑하셨다면은 아. 할머니신가요? 아. 그러면 뭐 김현욱 아나운서 어머님, 이모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72년이라는 숫자 자체가 네. 놀랍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뭘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모름지기 법테라 MC 아니겠습니까? 네. 잠이 안 와서 보통 이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런 거 세잖아요. 네. 예, 저는요 법테라 MC답게 헌법 앞쪽을 좀 조금 읽어봤거든요. 네. 어우, 바로 잠드셨을 것 같은데요. 잠이 안 와서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냥. 어렵더라고 진짜. 근데 잠이 바로 들고 싶어서 지루한 게 뭐 없을까 하다가 네. 진짜 헌법을 이렇게 좀 들춰봤는데 네. 야, 잠이 들기는커녕 얼마나 감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네. 예,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네. 어우, 정문. 찍어가지고 바로 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살면서 이렇게 나를 향한 완벽한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대한 국민이었나? 헌법은 예. 정말 제가 봤을 때 전문만 읽고 주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조가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아, 그런가요? 전문이 끝나면 1조가 나옵니다. 여기서만 감동받고 저는 예. 전문에서 바로 계속 이를 되새겼죠. 대강 국민은 계속 되새긴 거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총강이 나오고 그다음에 10조부터는 국민의 권리의 의무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국회입니다. 아. 국회, 뭐 정부 이런 식으로 네. 나오는데요. 아. 그래서 제가 이 헌법 조문 중에 네네. 우리 법테랑 시청하시는 이 네네. 시청자분들께 가장 의미 있는 조문 한 개를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그래요? 싶은데 예. 네. 10조입니다. 예, 예. 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행복 추구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그렇죠. 행복 추구권 예.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는 봅니다. 네. 예,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독일법계에서 온 거고 어. 행복 추구권은 또 영미법계에서 온 거라서요. 저희는 법률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다 무슨 대륙법계 뭐 네, 무슨 법계 맞습니다. 뭐 해가지고. 맞습니다. 맞아. 그게 다 규정되어 있고 어. 또 다음 문장이 예.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예.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권리라는 거는 불가침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가 이를 침해할 보장해야 수 되고 없다. 네, 확인해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예. 어떤가요? 자존감이 뿜뿜 올라오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존재할 가치가 네. 있나라고 좀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때는 민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아. 이 문장 읽으면은 예. 이거 뭐 바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그런 식으로는 해석을 못 해봤는데 예.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정말 이게 자존감 높이는 비타민 조항이구나. 그러네. 이런 느낌이 비타민 드네요. 조항. 네. 괜찮네요. 와, 딱이네. 정말. 헌법에 나의 가치가 이렇게 적혀 있다. 네. 규정돼 있다. 네. 이것만으로도 살아갈 만한 어떤 힘을 얻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은 네. 사람에게도 법으로 대하라. 네. 낮은 사람에게도 법으로 대하라. 오. 그러면 높고 낮음이 없어진다. 사실 이게 법치의 뜻입니다. 예. 갑자기 이 법테랑 MC라는 이 자리가 네. 굉장히 무게감이 좀 느껴지면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책임감까지 느껴지네요. 자, 그래서 지휘고와 막론하고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법테랑의 오늘 주제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법태랑의 오늘 네. 주제는 치얼업, 더 이상 약해지지 말아요. 약자 보호법. 치어라 트와이스 컴온 베이비 아니구나. Shut up, baby. 그게 커먼 베이비가 치어라 베이비죠. baby, 네. 근데 왜 커먼 베이비가 왜 나왔지? 예, 아무튼 힘을 낼 땐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이왕이면 더 흥이 나게 팍팍 이런 법안입니까? 그럼요. 네. 제가 또 노래로 화답을 하겠습니다. 어허. 힘이 들 땐 법태랑 봐.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런 어떤 노래와 같은 네. 법안. 이건 약간 의미 틀리네. 플랫됐어요, 지금 플랫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오늘은 두 분 다 노래로 아주 대동단결하셨는데 네. 어찌됐든 두 분 다 맞습니다. 치얼업, 약자 보호법 중에서도 첫 번째 들고 온 법안은 네. 지난 6월 우수수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관련법입니다. 아, 어떤 법안들이죠? 첫 번째는요. 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아.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네. 대형 마트나 이 쇼핑몰 등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 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는 내용입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저도 마트나 쇼핑몰 자주 가는데 여기 보면은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 카트를 본 적이 없네요. 그죠?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아이들용은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유모차 비슷한 그런 카트는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도 무심했네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편했을까 싶네요. 그 2017년 통계청의 장애인 실태 조사 네.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전동 휠체어 장애인 수가 10만 2천 명에 이르고 있는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마트, 백화점을 이용하는 경우에 네. 일반인용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대규모 점포 또 농협 마트 이런 곳에서는 네. 그래도 그나마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이제 의무화했으니 아. 좀 더 좀 편리해지겠죠. 어쩌면 당연한 권리인데 그동안 도외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있죠? 예, 그 장애인 네. 복지법 개정안인데요. 네네. 기억나시나요? 그 얼마 전에 거액의 네. 동생 돈을 몰래 쓰다가 네. 동생의 후견인에게 소송을 당해가지고 지적 장애인 동생을 형이 살해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 이거 실종 신고까지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이거 네. 숨기려고. 네. 아, 실종 전날 형이 동생을 데리고 나간 건 사실은 의도적이었는데 이걸 이제 경찰이 알고 그 뒤를 이제 캐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동생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인간으로서 이런 무자비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이 형제 등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처벌이 좀 약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예.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예. 친족 사이에서 재산에 관련된 범죄는 강도나 손괴죄를 제외하고는 네. 형벌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도록 네. 이제 하는 조문이 있는데 네. 이번에 이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에서는 네.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네. 형법상 이 친족 상도례 조항 적용을 아예 배제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친족상 도래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게 사실상 친족 간 재산 범죄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죠.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그 2019년에 네. 그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보니까요. 네네.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장애인 학대 중에 경제적 착취가 26.1%로 신체적 학대 33%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 경제적 착취 가해자의 19.2%가 피해자의 가족 및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장애인 5명 중 1명은 그들이 믿고 따르던 네. 가족에게 그리고 친인척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이런 착취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아유.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친족상 도래 규정으로 인해서 가해자들은 처벌을 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빨리빨리 개정됐어야 했었는데 이미 이렇게 개정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여러분 치열업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약해지지 마시고요. 또 이런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앞으로 더 잘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도 입법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약자 보호를 하시는 분인데요. 과연 어떤 분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미성년자를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이 불법 유포되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와 공범들이 대거 붙잡혔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자료를 취득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잠입을 하고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담았습니다. 극악범들이 사회에 나가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데 그거를 끊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경우에 검사가 보고 보호소형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심층적 심리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심리 상담도 지금 계속 제공을 하고 위계 질서에 따르는 성폭력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겁니다. 누가 몇 시간의 교육을 언제 얼마나 받았고 단체장도 반드시 받게끔 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국민 정치 코디네이터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국회의원은 정치와 국민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코디네이터. 어떤 마음가짐이세요? 코디네이터라고 네. 하면요. 굉장히 이제 하는 역할 자체가 주인공들이 있고 그 네네네. 주인공들을 서로 해주는. 빛나게 해주고 그러니까 도와주고 예.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그런 예. 역할을 하는 게 코디네이터거든요. 예. 저는 국회에 오면서 네. 국회의원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국민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경영이 주인공이 되는 네. 그게 좋은 역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네. 예, 사실 코디네이터라는 그 직업군과 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관계거든요. 그렇죠. 항상 예. 같이 다니는. 방송인이시니까요. 예, 옆에 항상 코디가 있고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와닿네요. 네. 예. 마음 자세 이렇게 하시고 열심히 네.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대한민국 헌정 대상 수상자로 올리셨어요. 네. 의정활동 12개 항목을 심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좀 초선 의원으로서 좀 소리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사실 굉장히 국회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두렵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들어올 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네. 절대 속도도 늦추지 말고 방향도 바꾸지 말고 그냥 쭉 가면 아마 유권자들이 생각하시는 저의 모습이 제가 바라는 모습과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걸 인정받은 것 같아서요. 어. 상당히 기쁩니다. 뿌듯하셨겠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의원님이 네. 또 인사도 너무너무 그러니까 좋으시지만 편안해 보이세요. 네, 의원님의 인터뷰 네. 기사 중에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네.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네. 정치, 네. 연애하는 기분이다. 심장이 뛴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두고 설레는 연애. 말씀을 하셨는지. 네.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좋아하는 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바깥에서는 희화화되기도 하고 예.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만 많이 비춰지는데 예. 사실 저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을 거치기도 했지만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걸 다 결정하기도 하고 바꿀 수도 있는 굉장히 위대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재밌고 예. 또 좋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서 유권자들을 만날 때에는 굉장히 신나고 그래서 설렙니다. 어. 예.
설렌다는 표현을 네. 쓰였어요. 그러면 좀 외람되지만 네. 이런 질문 괜찮을까요? 연애할 때 보통 설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남편분과 연애할 때 예. 지금 정치 처음 입문했을 때 네. 어떤 부분이 더 설레세요? 좀 아, 비교가 불가하겠지만. 아 진짜 비교 불가한 그렇죠. 좀 다른 상황이에요. 네. 이 우리 남편이 이 방송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 남편과 만났을 때 설렘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생각이 안 나시는 거죠? 35년 정도가 흘렀죠. 예, 그 설렘과 지금의 설렘을 비교하라 그러면 당연히 지금이 더 설렌다고 말하죠. 예.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 네. 아니, 그런데 이제 교직에서 네. 그만두시고 맞습니다. 또 예. 전업주부로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다가 네.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1호로 네. 정말 1호로 정치, 네. 그럼요. 저 강조해야 됩니다. 1호로 네. 좋죠, 1호. 정치 입문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과연 어떤 프로포즈를 받으시고 네. 정치에 입문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 청년 이쪽이 우리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 네. 전신인데요. 네. 그래서 그래도 가장 이게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재 영입 1호에 저뿐만 아니라 청년 대표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영입이 됐는데 그 과정을 나중에 이제 후일담으로 제가 들었는데 우리 당의 분들께 여성계를 대표해서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싶으냐라고 아마 많은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때 많은 분들이 저를 지목하셨다는 얘기를 후일담으로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한결같지는 않죠. 한결같이. 예, 아마 몇 사람이 추천이 되었겠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제 숫자가 제일 많았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 원래 예. 그 평판이 좋으셨구나, 그전에도. 아, 그런 걸로. 근데 참 의원님들 네. 보면은 네. 그 일상의 어떤 경험들이 정치 네. 현장에서는 꼭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에서도 이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요즘엔 또 실업률에 시달리는 청년들 또 사회적 약자가 아닌가 네, 우리가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지역구에도 청년 창업 코워킹 공간을 또 맞습니다. 운영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애를 또 많이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청년들이 가장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겪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 기성세대나 누구라도 그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거대한 사회적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서부터 아니면 아주 작은 코디네이터로서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네, 네.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치열업, 더 이상 약해지지 말아요에 관한 양금희 의원님의 법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전 네, 팀장?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치얼업 더 이상 약해지지 말아요. 양금희 의원님과 함께 치얼업, 특히 이 아동 여성들의 성피해 방지 보호법입니다.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네. 나이 불문, 지위 고하가 따로 없다. 성폭력 예방 교육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폭력 예방 교육에는 나이 불문, 지위 고하가 있을 수가 없죠. 사실 그죠? 그럼요. 예. 네. 그런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그동안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이제 했던 내용을 사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요. 단체나 아니면 그 지방 정부에나 선출직에서 장이 이런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사실 안 되더라고요. 그것만 봐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하게끔 하고 그것을 보고를 하고 내용의 모호성을 없애는 그런 이제 일들을 이번에 법안에 담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기업에 있는 그 조직원들은 예, 다 교육을 맞습니다. 받도록 돼 있는데 예, 정작 그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가 받았느냐 예, 이거는 맞습니다.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 그 부분을 짚으셨구나. 예, 단체장도 반드시 오. 받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예방 교육과 달라지는 점 중에 뭐 명단 공개 이런 부분도 예, 있나요? 들어 있습니다. 네. 예. 그 전에 이 법이 되기 전까지는 어떠냐면 만약에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얼마의 사람이 어떤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뭉뚱그려서 표현한다 그러죠. 이렇게 표현해서 됐는데 이번에는 누가 몇 시간의 교육을 언제 얼마나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을 보고받도록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좀 높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이 법은 지난 3월에 통과가 된 네, 거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예. 그럼 언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아마 9월부터 발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성교육만큼은 오히려 잘못된 관습에 젖어 있는 어른들, 네. 소위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이런 교육이 우리가 이제 재교육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좀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죠? 요즘 네. 사실 군에서 그 여중사 이제 그 네. 주공을 통해 가지고 군 내에도 위계 질서 때문에 생기는 성폭력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것처럼 사회가 위계 질서에 따르는 성폭력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돼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예. 우리가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첫 번째 법안 성폭력 예방교육법 살펴봤고요. 자,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법안은요. 네. 은밀한 범죄는 은밀한 수사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입니다. 네. 특히 이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작년 네. 11월에 발의를 하셨는데 예.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시행되는 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어떻게 되나요? 디지털 성범죄가 지금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한 문제로 예. 사회에 드러났는데 충격이었죠. 예, 엄청난 예. 충격이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어디를 주목해서 봤느냐면 아동 청소년 관련한 그 영상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자체가 한번 생성이 되고 나면 없애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봤고요. 또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자료를 취득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잠입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담았는 게 위장 수사를 네네. 할 수 있는 거를 담았습니다. 아, 그런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이 접근해가지고, 이제 경찰관이 예.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그러니까요. 그 위장해서. 저기 다크웹이나 이런 데 네. 들어가서 SNS 이런 데 네. 들어가서 그런 접근해가지고. 범죄가 네.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찾아내고 네. 추적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해서 수집된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예전에는 못 썼잖아요. 그렇죠. 사용할 불법 예, 시동물이기 예, 때문에 못 썼는데 예. 이렇게 하는 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만든 이걸 법안입니다. 법적으로 허용하자. 예, 네, 그런 예, 얘기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법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는 아직까지 예, 불가한 겁니까? 아직까지 불가합니다. 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네, 맞습니다. 이 잠입 수사보다도 위장 수사는 경찰의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게 잘못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그럴 수 있죠. 법무부나 아니면 또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저희가 제안을 뒀습니다.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수사 기법으로 넣은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잠입과 위장 수사를 법률 내에 담은 게 아마 이게 최초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또 위장을 해서 하라 그러면은 물론 다 이게 양심에 따라 해야겠지만 또 그 중에는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하는 분이 계실 거란 예, 말이에요. 예, 잘못 예. 이용되는 수가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서요. 예. 예. 네, 그래서 위장 수사를 범위를 그렇게 제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신 것 같은데 네. 이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이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도 이 허용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게끔 돼 있고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그 상황이 되지 않을 때에는 47시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통 이걸 3개월 정도 이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연장을 해야 될 때는 연장하는 거에 대한 허락을 다시 받아야 되고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수사 내용은 또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 예. 하셨는데 네. 아동 청소년 상대로 한 아무래도 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도 좀 활기를 띨 것 같고요. 네. 수사 일선에서도 좀 기대가 클 것 같은데 혹시 반응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아, 예. 이 법이 통과하고 난 네네. 다음에 경찰청장님께서 네. 경찰청에 한번 와서 네. 이거와 관련된 세미나를 하자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가서 이 부분에 이제 종사하시는 우리 경찰관들, 특히 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세미나가 진행이 됐었고요. 굉장히
고마워하시죠.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할 거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굉장히 아니 이거 방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훨씬 있습니다. 예. 예, 범인을 잡기가 쉬워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범죄자들 입장에서도요 활개를 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조심할 거 아니에요. 예. 들어와 있긴 한데 이 중에 누가 위장을 하고 있을까 겁이 나니까 예, 맞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예. 축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노린 게 예. 사실은 그게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요. 예, 무섭잖아. 이 중에 누가 경찰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소문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뭐 예. 널리 알려야겠네. 예. 이거 위장 수사가 가능해라고 이렇게 널리 알리면 예, 조심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법안은요. 철통 감시로 재범을 막아라. 보호 수용법입니다. 네. 네, 이 보호수용법이라고 하면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인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해서 제가 예. 잠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 잔혹한 성범죄자를 맞습니다. 감시하고 수용에 좀 방점을 좀 찍는 그런 법인 거 맞죠? 예, 예, 네. 그러네. 맞습니다. 진짜 보호 수용이 아니라 보호 수용법이네. 오늘 좀 강조해야겠네. 아, 그렇게 액센트를. 표현할 저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호 수용법. 네. 예. 조두순 출소 때문에 그 나라가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 법을 발의하기 전에 보니까 벌써 우리 예전에 법무부에서도 이걸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진지하게 노력했었던 자료들이 다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법도 사실은 뭐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수용이 되는 대상자 자체가 살인을 2번 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3번 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때만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사회적인 네. 범죄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해서만 네.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제한을 해놨습니다. 네,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법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해 어떡해요? 소지가 없게 감시수용법. 아, 차라리 그냥 보호라는 단어 자체가 네. 좀 긍정적인 의미가 좀 많아가지고. 보호 수용이라고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요? 이제 이런 그 극악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사회에서 격리를 하지만 네. 이 사람들에게 그 심층적 심리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심리 상담도 지금 계속 제공을 하고 뭐 통신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낮에 주간에는 일을 가질 수 일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보호 수용을 거쳐서 나오면 오히려 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그러네. 어떻게 있는 보면은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예. 사실은 이런 그 교도기관의 역할이 네. 이 사람들을 다시 순화시켜가지고 사회에 네, 적응할 수 맞습니다. 있도록 하는 또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면서 네. 또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국민도 네. 보호하겠다. 네.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 법이다. 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예,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유, 무슨 네. 말씀을. 근데 아직 이 법은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됐긴 한데 이 법의 특징이 뭐냐 하면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데 네네네. 이런 극악범들이 사회에 나가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데 그거를 끊거나 아니면 제 시간에 귀가를 안 하는 이제 일이 자주 일어나거나 예.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경우에 검사가 보고 보호수용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급 적용 비슷한 조항이 담겨져 있어서 이 법이 효율이 높을 거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아직 좀 있어서 네, 예, 그런 것들을 더 거쳐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감시, 네.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더 강력한지, 예, 이거 전 팀장 좀 조사를 했죠? 네, 네. 좀 제가 보니까요. 네. 미국은 확실히 강력합니다. 미국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예. 1994년에 뉴저지주에서 이제 메건 켄타라고 하는 7살 소녀가 네. 맞습니다. 이웃에 이사 온 전과 이범의 성범죄자로부터 네. 강간 살해당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이제 메건법이 제정이 됐는데 네. 이 법은 성폭력 범죄자는 이름, 별명, 거주지는 물론이고요. 네. 뭐 사진, 신체적 특징까지 뭐 예를 들면 갖고 있는 상처라든지 어떤 특징들, 흉터 이런 거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고요. 방문 통지, 또 우편 통지를 합니다. 네. 2009년부터 모든 주에 신상 공개 제도를 운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여기 살고 있음. 야. 이라는 팻말 세워놓고 네. 예 차에랑 야, 스티커도 진짜 붙이죠. 직접적이다. 네. 맞아요. 차에다 스티커 붙여도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요? 또 플로리다의 제시카 런스포드 법은 아동 성폭력 범죄 처벌을 또 강화했는데 12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면 범인에게 동종 전과 여부를 불문하고 무기징역 또는 25년 이하의 최하 유기형을 내리고요. 출소 후 평생 전자발찌 착용, 가석방, 불허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야, 세네. 네. 근데 이게 뭐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일종의 정신병적인 예. 증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동 청소년 성폭행범은 예. 사실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인 예. 부분이 아니어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조치하는 게 이게 아닌가. 심리 치료나 정신 예.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아니 진짜 우리나라는 그래서 외국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예. 양형부터도 너무 약하다라고 네, 해서 맞습니다. 양형도 근데 바꾸려면 굉장히 또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호수용법이 통과돼서 시행되면은 조금은 그런 점에서는 한 번에 또 과정을 거치니까 안전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국가가 아무리 지나치게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술을 마시고 예를 들어서 범죄를 심신미약 저질렀다. 상태. 예. 뭐 이러면 그러한 거를 굉장히 허용해주고 봐주는 그러한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요.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게 형량이 높아지고 강화가 됐어요. 지금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 허용적인 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예. 이제 강력한 법이 통과가 되면 일종의 경고장이 될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럼요. 예. 네. 아우,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예. 이 사회에 특히 이제 약자들, 아동 청소년도 약자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약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네. 그 성함이 양금자 희자잖아요. 네. 혹시 그런 말씀을 안 들으세요? 선배 중에 이금희 선배라고 있습니다. 아, 예, 아나운서 이금희 선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예. 네, 그 선배도 굉장히 이렇게 온화하고 네.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또 성함이 공교롭게 똑같아요. 네. 예. 그래서 덕을 봅니다. 제가. 방송에는 이금희, 국회에는 양금희. 아, 예. 아, 역시. 아니 진짜 네. 의원님께서 여성이나 네. 또 아동들 그리고 약자편에서 싸우시는 네. 모습을 보면은 네. 반짝반짝 정말 빛이 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네네. 의원님의 그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초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 저는 그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선거운동하면서요. 저희 지역민들한테 했던 약속이 사람다움을 잃지 않겠다. 정치를 하면서. 만약에 제가 사람다움을 잃어야 된다면 정치를 버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국가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그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정치에 대한 어떤 철학도 확고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삶을 보면 네, 네, 네. 여러 변신을 하셨는데 또 혹시 어떤 변신을 꿈꾸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 뭐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아, 혹시 예. 정치 중에서도 또 다른 꿈이 있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이거를 해서 어디를 어떻게 가겠다 이런 이제 목적을 정해놓고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지금 제가 이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를 하고 있지만 국회가 아닌 또 다른 쪽에서 제 역할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 길은 저한테 뜻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도 뭐 거부하지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의 저가 또 다음에 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목표는 아직까지 근데 설정한 지금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 내가 충실하고 예. 다음에 또 다른 게 나한테 또 도전이 들어오거나 또는 네. 좀 숙명처럼 다가온다면 그것 또한 예, 네, 그 또한 언제든지. 예, 또 즐기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뭐 아침마당 MC로 가실 생각? 그것도 좋죠. 아, 제 아침마당 참 절벽같은 프로그램 중에 예,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농담을 좀 해봤습니다. 예. 진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예. 굉장히 신뢰가는 말씀과 그리고 또 추진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결정을 하시면 그 추진력이 반드시 따라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에는 이금희, 국회에는 양금희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두 가지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정말 따뜻하시고 또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람다움을 잃게 되면 국회를 떠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변신하지 마시고 사람다움 계속 유지하면서 이런 좋은 법들 국회에 오래 남아서 네.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또 지금 가장 힘든 분이 누굴까를 생각해봤어요. 네네. 여기 들어오면서 지금 이 뜨거운 햇빛 속에서 코로나 방역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아마 동사무소 그다음에 저기 구청 직원분들 엄청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과정에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또 더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자, 약자의 편에서 오늘도 돌격 앞으로 거침없는 의원님의 꿈과 계획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신변 전 팀장은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기타 출연료 꼭 챙기는 편이신가요? 어떤가요? 아니면 그냥 들어든 말든 내버려 두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은 안 챙기고 항상 이렇게 뭐 내버려 두는 아, 편이었는데 통장을 따로 마련해놨어요? 아니 안 그런 보는 건 통장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원래 그건 통장 아니고. 자체를 원래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썼는데 통장을. 어떤 이제 방송을 했는데도 출연료가 하도 안 들어와서 네. 봤더니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체크를 합니다. 오, 실제로- 저도 몰랐는데 네. 예, 그런 경우 꽤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나중에 체크해 보니까. 네. 저도 뭐 방송 개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휴. 일일이 다 체크 못 하는데 가끔씩 그냥 딱 촉이 와가지고 네. 이거 좀 뭐 봤을 때 안 들어온 네. 경우가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네,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는 일인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관계라는 게 잘 아는 경우에 믿고 맡기잖아요. 네. 잘 모르면은 막 더 챙겨보고 맞아요. 꼼꼼하게 따지는데, 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돈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만나보시죠. 출발! 봐라 전 팀장 최고의 육가공 전문 우리 회사 꽃기호 CM송 네 들어봤나? 아직 못 들어봤나? 네? 그 사장님께서 직접 지으셨어요? 아 그럼 뭐니 해도 이머니를 줄이려고 하면 CM송도 자작곡으로 해야 되는 기라 이름하여 싱어송라이터 들어봤지? CM송 가수도 노게런티로 계약해 부르다 우리 마누나로 여보 뮤직 스타트 다가다가 통통다가 꽃기오가 만든다가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정월에 잡은 철닭은 새 희망을 주는 닭 2월에 잡은 철닭은 동동주와 먹는 닭 아싸 오리아니 아이고. 닭닭닭 좋다 그 사장님 그런다고 그 뚝 떨어진 매출이 오를까요? 그리고 사장님 예. 제 월급 이번 달엔 꼭 주실 거죠? 아무 전 팀장 이름은 너무 섭하지. 그깟 100, 200 우리가 떼먹을 것 같나? 우리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노? 그렇지. 그래서 10년인기라 10년. 그래. 또 하나의 가족 아이가 3천. 어이? 봐라 정 팀장 동생 가족이다 이왕 기다린 김에 좀에만 참아도 자 코로나19로 매출이 뚝뚝 떨어진 육가공 전문업체 꽃기호 원래 자린고비 땅 부자로 소문난 닭 사장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자 인건비 직원들 월급부터 연체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들려왔는데요. 아, 사장님, 그 우리 공장 넘어간다는 거 사실이에요? 예? 그 사실이에요? 아 그럼 제 밀린 월급은요? 마 전 팀장 민기야 동생 냉장고에 사인 닭으로는 안 되겠나? 그거 팔면 1,000만 원은 넘는다. 니 그거라도 가져가면 안 되겠나? 아유 이 지긋지긋한 닭 동네. 아니 닭 대신 월급 돌려달라고요. 닭도 제 월급도 유통기한 지났다고요. 우리도 경매 넘어가 삐면 한 푼도 안 남는데 비청산 딱 똔똔인기라 전 팀장 좀에 봐주면 안 되겠나? 아이 누가 누굴 봐줘요 사장님. 이 공장 말고 땅이 1,000만 평도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요. 아이고 서울의 아파트 땅 그거 손도 못 댄다. 다 닭사모임 4명인기라 닭사장권 하나도 없대. 월급이 밀려 가족들의 생계까지 어려워진 육가공업체 꽃교의 전 팀장은 일단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라도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띠리링 띠리링 뚜뚜뚜뚜. 아휴, 이제 전화도 안 받으시네. 10년? 또 하나의 가족이니 뭐니 하더니만 띡띡띡띡띡. 아휴, 또.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국번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아, 글쎄 전화번호 바꿨어? 아, 참 하다. 저 누구야? 사장님? 박 사장! 누구시더라? 왜 눈이 침침한 거? 아유, 다 걸렸어. 예, 아따마. 사장님의 또 다른 가족. 저 또 하나의 가족이라면서요. 예? 석 달치 월급 언제 주실 거예요? 준다 한 지도 벌써 2달 넘었습니다. 벼룩에 간을 내먹지 땅이라도 팔든 담보를 잡든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라고요. 봐라 우리 벌써 연했다 아이가. 남이야 돈 100원은커녕 10원도 없다 아이가. 탁 사장 알그지? 야, 이거 재산 빼돌리려고 이혼했네. 네. 예. 땅이 1000만 평? 어. 아이고, 그냥 아파트. 꽁트상으로는 아마도 기분 좋네요. 탁 사장은 알그지야. 알그진데 1000만 평이야. 예, 꽁트상으로는 아마 기분 좋아요. 자, 예, 우리 사연에 나온 꽃기호의 닭사장은 진짜 악덕업주입니다. 자기가 네. 필요할 땐 또 다른 가족이 직원이니 뭐니 해놓고 땅 부자인 것 같은데 땅을 팔든지 뭐 아니면 담보라도 잡혀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1000만 원 뭐 다 뭐 안팎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심보 이게 문제인데 이거 월급은 줘야 도리 아닌가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옆에 닭사모가 훨씬 더 얄미운 거 있죠. 닭싸움. 아니 근데 이혼했대잖아요. 네. 말 바꾸는 게 아주 부창 부수인데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현실로 띠리링 돌아오니까 우리 신변님인데. 사실 이거 법적으로 다 해결 가능한데. 그래요? 예, 다 해결 가능합니다. 정말 믿고 이 닭사모 때려잡죠. 아, 그래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요즘 그 코로나19로 이런 네. 임금체불 더 많아지지 않은가. 그죠? 네. 왜냐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41만여 명의 노동자가 1조 6천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아우. 못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임금 체불된 게 이 정도라고 하니까 반드시 코로나 탓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여하튼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만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 오죽하면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는 편이 낫다고 할 정도니까요. 예. 근데 뭐 업주도 안 좋아서 망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네. 안 주는 거와 네. 못 주는 경우는 다르죠. 네. 자, 사연처럼 안 주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서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민형사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네, 민사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네. 일단 고용주에게 뭐 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먼저 해놔야 돼요. 가압류. 네,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을 해서 돈을 이제 집행을 해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거는 좀 말씀만 들어도 가압류, 본안 소송, 집행 좀 어렵습니다. 복잡하네. 네, 그래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네.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 임금 체불을 빨리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예요? 지방노동청에다가 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네. 민원 신청란에 임금 체불 진정서 양식이 있거든요. 이거를 작성하셔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은 뭐 진정의 형태로 들어가도 되고 뭐 고소 형태로 들어가도 되는데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은 바로 좀 빨리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진정서 내도 네. 이게 또 조사하는 절차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 건가요? 네, 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은 네. 이 노동청이 거기 근로감독관이 계시는데 그 네.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지위와 역할이 있다라고 법문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거랑 똑같은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 체불 사건이 만약에 끝까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로감독관을 경찰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셔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나가실 때는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임금 체불이 있다라는 어떤 증거, 뭐 정리 자료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네.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화도 피하는데 네.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고 네. 예. 진정을 넣었다고 쪼르르 조사까지 받으러 출석을 할까? 네.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다행히도 사업자가 출석을 했다. 그리고 감독관과 함께
만나서 해결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사업주가 출석을 했다라면은 네네. 임금체불 좀 미루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형사처벌 대상? 그렇다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면은 네네. 반드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합의를 하는데 문제는 합의를 했으니 네. 이제 내가 고소를 했던 것을 취하해라. 취하해줘야지라고 네. 취하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안 돼요.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네. 돈은 맞아. 입금이 돼야 그래 맞아. 입금이 돼야 내 돈이지. 취하고 나면 이런 사람은 또 본성이 드러나. 네, 입금이 안 되면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받지도 않고 취하해주면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 반드시 돈을 입금을 받으신 다음에 고소를 취하를 해주거나 네. 진정을 취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일사불고소 원칙이네. 한 번 하고 나면 한 번 하고 고소를- 나면 고소를 한 번 더 못하네. 네, 고소를 취소하고 나서 다시 고소하게 되면은 계속 고소하게 되면은 아, 이게 또 절차가 그러네.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 이런 걸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조심해야겠다, 같아요.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채당금, 네. 근로복지공단의 채당금 뭐 이런 게 있다는 그건 네. 뭐예요? 그 채당금이라는 거는 네. 사실 이제 생계가 당장 어려운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 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회사 대신에 먼저 체불임금을 주는 거예요. 오. 나중에 국가가 이 회사에게 이 돈을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이제 올해 3월에 통과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서는 이 채당금 그 말이 어렵다고 해서 아. 대지급금으로 변경됐습니다. 대지급금? 네, 대신해서 지급한다. 네네네. 아, 이 말도 좀 어렵네. 네. 예. 대신 지급해서 대지급금. 예. 요거 말고도 개정안 통과로 달라진 게 또 있습니까? 네, 예전에 이 네. 소액 채당금, 그러니까 소액 대지급금 네. 같은 경우에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수로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 확정 판결까지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로자들이 직접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지급 명령이라든지 예.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네. 판결을 받아야 했는데요. 네네. 이 소송 절차를 거치는데도 한 3, 4개월이 걸리고 아. 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 시간도 한 2, 3개월 걸리고 아. 평균적으로 7개월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좀 간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이런 민사소송 절차 없이도 보통 체불 임금 확인원, 정확한 명칭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요것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으시면은 네. 곧바로 소액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러네. 네, 굉장히. 굉장히 간소화됐네. 네. 오. 근데 어쨌든 올 10월부터 이제 예.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뭐 예. 조금은 기다리셔야 예, 될 것 예. 같은데 그런데 이제 소액 대지급금은 한도가 얼마까지인가요? 네, 이 체불된 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네. 이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한해서 네. 각 700만 원, 총 1,000만 원의 한도로 지급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퇴직 근로자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돈을 못 받는 경우. 그러니까 임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것도 네. 중요하게 개정법에서 바뀐 건데요. 네. 이 개정 안에서는 이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 대지급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가 있고 다만 이 기금 등의 문제로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네. 적용이 되고 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아무튼 다행이네요. 올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했죠. 잠도 못 자고 임금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이 혹시라도 계셨다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변호사도 주치의처럼 우리 동네 변호사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 우리 동네 법률주치 네. 그 마을 변호사 제도라고 있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제도라서 네.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리 법태랑과 네.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왜 의사분들도 왜 돈을 버는 의사분들도 계시지만 무료 봉사하는 무료 주치의가 있는 것처럼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어떻게 이용하면 되죠? 주치의처럼 설마 찾아오진 않을 것 같은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법무행정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동별 마을 변호사 상담일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예. 그 동주민센터에 상담 접수하면은 네. 월 정기적으로 오. 변호사가 동주민센터로 옵니다. 이야. 근데 이제 물론 요즘에는 방역 때문에 예. 지금은 전화 상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알면 쓸모 있는 법태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더운 열대야 속에서도 열렬히 여러분께 소중한 아주 소중한 방송이 되고 싶네요. 자, 국민이 갑인 시대를 열어가는 법, 그런 당연한 꿈 꾸시길 바라며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